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 연구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추앙받는 오스트리아의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생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엔 잘츠부르크 성에서 내려다본 생가가 있는 잘츠부르크 시내의 모습입니다. 모차르트 생가의 모습으로 강가에 가까우며 산 아래의 약간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3층이라고 보이는 건물 4층에 가장 정확한 열이 맺혀 있으며 이곳이 모차르트가 태어난 생가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생가가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건물이 옆으로 기로 기운이 분산되는 형태가 되어 건물에 사는 가정끼리는 물론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서로 화합하기 힘들 것입니다. 생가 뒤쪽의 모습으로 이곳으로 기맥이 들어와 생가 건물의 혀를 형성하게 됩니다. 생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모차르트의 모습들로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새소리 같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바로 음계로 표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모차르트가 태어난 방이라고 하며 건물 뒤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방보다 더 강한 혈기운이 느껴집니다. 모차르트의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실제로 연주하던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치던 실제 피아노들이라고 합니다. 잘치강이 백호 쪽에서 청룡 쪽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차르트 생가에서 잘치강까지 직선거리가 약 100m가 되어 모차르트는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미세하게나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혈자리에서 태어난 모차르트에게 소리에 대한 감각을 자극하여 뛰어난 음악가가 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모차르트는 물소리나 새소리를 들으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유아 시절에도 바로 그 음들을 오손지에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청룡이 잘치강물을 막는 하수사가 되어 혈이 형성될 수 있으며 재물이 들어오고 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룡이 생가를 길게 감싸 아들의 귀가 출중할 것입니다. 생가는 강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재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되었으며 이는 모차르트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모으지 못하고 낭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청룡이 강물을 거스하지도 않았다면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하여 가난하였을 것입니다. 4층에 있는 생가의 출입문이 땅이 경사에 의해서는 생가 내의 공기가 문을 통해 빠져나가 재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는 강물에 의한 외부 공기가 문을 통해 들어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집이 더 중요해 결과적으로는 재물은 빠져나갈 것입니다. 기맥포 약 150m인 기맥이 모차르트 생가 뒤로 들어오고 있으며 기맥폭 150m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기맥폭은 사회에서의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정도로 기맥폭이 커서 모차르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살지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360도 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모차르트 생가의 양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청기가 360도 방향 하늘에서 내려와 모차르트는 하늘에서 내린 인물일 것입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크기 약 25m로 건물 일부가 혈에 위치하였으며 모차르트 생가는 모두 혈에 들어갔습니다. 혈의 세로 크기는 약 35m로 생가가 모두 혈에 위치하였으며 생가는 엄청난 기호를 형성하여 이 집에서 태어난 모차르트가 대단한 명예를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차르트 생가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잘츠부르크 대성당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모차르트가 유아 세례를 받고 오르간 연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명당인 혈이 아닙니다. 잘츠부르크 대성당에서 나오는 종소리로 이 종소리가 혈에서 태어난 음악적 재주를 가진 모차르트에게 음악에 대한 재능을 더 키워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차르트가 어른이 되어 살았던 집의 모습으로 기맥이 들어오지 않아 셰익스피어처럼 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모차르트가 태어난 생가는 잘치강가에 위치하여 물소리가 명당에서 태어난 모차르트에게 음악적인 재능에 대한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음악가의 음악은 그 음악가가 속해 있는 자연의 소리이며 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4층의 생가 출입문이 바로 아래의 강물에 의해서는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생가의 경사진 지형에 의해서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출입문을 통해 재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생가를 길게 감싼 청룡이 잘치강을 거수하는 하수사가 되어 혈이 형성될 수 있었으며 재물이 들어오고 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가는 강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재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되어 청룡이 거수에 의해 들어온 재물을 모으지 못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모차르트가 수입이 많았는데도 낭비벽이 심해 돈 때문에 고생하며 말년에 빚을 남기고 죽은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홀이 된 모차르트 생가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맥폭 약 150m의 엄청난 지기가 들어와 모차르트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대단한 명성을 세계에 떨칠 수 있었으며 청기가 360도 모든 방향에서 내려와 모차르트는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맥폭은 사회에서의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가의 기맥폭이 150m 정도가 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퇴계이왕이나 율곡이의 생가에 청기가 360도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 할 수 있으나 생가로 들어오는 기맥폭이 작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은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가 주변에 있는 잘츠부르크 대성당은 혈이 되지 못하였으며 모차르트가 어른이 되어 살았던 집도 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태어난 생가가 어른이 되어 사는 집보다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에 위치한 조상산소의 영향이 됩니다. 이상으로 모차르트 생가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